이재명 대표 진술 사과할 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한 말씀만 여기서. 이재명 대표 수사 직접 나온 거 어떻게 보셨나요?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천화동인 1호 김한표 씨가 사과할 때 정진상 측 허락받았다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증거가 있는 건가요?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진술서에 대한 입장 있으신지. 천화동인 1호 자금 정진상 씨 허락을 받고 사용했다는 주장 맞으실까요? 유동규 전 본부장님은 공당의 대표가 권력을 이용하여 한때 자신을 돕기까지 했던 힘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에 대해 개탄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 개인이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상식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두었을 것인데 여기에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지분이 이재명의 것이어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의 절반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서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가 됐고 승인이 됐다고 이렇게 공소장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대체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진술이 그렇게 나와 있다. 누가 진술했답니까? 유동규 씨의 진술. 유동규 씨가? 네. 유동규 씨가 저한테 말했다고 합니까? 유동규 씨가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죠? 네, 아마 저 질문을 했던 기자는 약간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또 변호사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검찰처럼 뭐 날카롭게 이재명 대표를 몰아붙일 수는 없었겠죠, 기자가. 어쨌든 유동규 씨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토요일 날 조사를 받고 나와서 또 진술서 공개 내용을 보니까 이 공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힘없는 개인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고 있다. 내가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상당수는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다. 이런 주장을 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재판에서 내가 더 상세하게 털어놓겠다. 그때도 이재명 대표가 저런 식의 주장을 하는지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의 입장입니다. 검찰은 유동규 씨와 관련된 자료를 갖고선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한결같이 증거가 있냐는 식으로 이제 반박하기만 합니다. 조금 더 국민을 설득하려면, 조금 더 저 질의를 했던 기자를 설득하려면 다른 뭔가를 좀 내놓을 만한 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들을 유동규의 입에서 그리고 검찰발 단독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애초에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지금 이재명 대표는 되묻고 있는 겁니다. 유동규 말만 믿고 이렇게 자꾸 하느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을 잡겠다라고 예. 하면서 실제 근거는 내놓지 않고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146차례나 언급했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방금 유동규 씨의 변호인이 나와가지고 이 돈들이 그리고 이재명 것이기 때문에 누가 건들지 못할 것이라고 예.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생각들이 마치 모든 것이 근거가 돼서 이재명 대표가 천화동 1호의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비합리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조금만 합리성이 당보가 되었어도 뭐 이런 근거는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논평하듯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 거죠.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게 왜 유동규 씨가 뭐 때문에 화가 바짝 났던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서 그 이재명 대표의 진술 자체가 말 자체 이런 거잖아요. 유동규가 검찰에 비밀 정보를 제공했는지 모르겠는데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서 보세요. 범죄 행위를 저지르며 범죄 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걸 유동규가 했다. 유동규가 했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니 유동규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다 반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보면은 자 유동규, 남욱, 정민용이 계속 모든 게 사실은 428억까지도 다 들었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말하자면 뭐냐면은 유동규가 나한테 직접 이야기했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왜? 유동규는 지금까지 이 시장님한테 직접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정진상한테 알려서 정진상이 보고를 다 한 걸로 본인은 알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를 했겠죠. 그게 판단한 근거가 뭐냐? 시장한테 보고가 됐다고 판단한 근거가 뭐냐? 제가 정진상이 김용이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을 들었다.
뭐 이렇게 예. 조사가 돼 있겠죠. 그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는 계속 증거가 있냔 말이에요. 증거가 없잖아요. 예. 이렇게 되묻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유동규는 이제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는 거니까 기다려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정익진 변호사께서 오늘 이재명 대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기자였다면 뭘 물어보고 싶어요? 저 기자가 지금 네. 그 얘기를 했다가 사실은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한테 밀렸어요. 네. 그 증거 있냐? 유동규 말뿐인데 너 그 말을 다 증거로가 될 수 있냐? 이런 이재명 대표의 말에 밀렸어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 말씀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유동규의 증언이 왜 증거 능력이 없습니까? 증언은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 한 그런데 이거 증언보다 대장동을 설계하고 대장동의 수익을 내가 갖기로 약정을 다 이렇게 작전을 다 짰다. 이거를 유동규 씨는 건네 들은 걸로만 지금 진술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그 전문 증거라고 하더라도요. 전문 증거가 왜 증거 능력이 없냐면 제3자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예. 예컨대 김영호 앵커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김영호 앵커가 없으면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으면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해도 확인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제가 피고인인데 김영호 앵커가 정혁진 변호사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내가 들었다. 그럼 전 피고이니까 법정에 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판사가 저한테 물어보겠죠. 그러면 제가 그때 부인을 갖다가 해도 판사가 바보입니까?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알기 때문에 판사는 유동규가 바보라고 유동규 말을 믿고 안 믿고는 판사가 냉정하게 그렇죠. 잘 그렇기 판단한다. 때문에 증거 예.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규 씨처럼 측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그 유동규 씨가 언제부터 이재명 시장과 저 대표와 인연이 있었냐면 2009년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된 게 언제냐면 예. 2010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2010년에 그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유동규 씨를 시설관리공단 그 기획본부장을 갖다 시키고요. 예. 재선되자마자 도시개발공사에 그 사장 직대시킨 다음에 기획부장 시키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되자마자 그 유동규 씨를 뭘 시켰습니까?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시켰어요. 그 후임이 누굽니까? 그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임이 유명한 황교익 씨예요. 그 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차관했던 사람들이 가는 그런 자리란 말이죠. 사장으로 지명됐다가 자진 사퇴하지 않았나요? 아니 어쨌든 예. 황교익 씨를 사장으로 지명할 만큼 경기관광공사가 굉장히 좋은 자리고 노른 자리였는데 그게 다 유동규로 연결된다. 그거를 유동규가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했잖아요. 누가 사장을 시켰습니까? 이재명 그 당시 도지사가 시켰잖아요. 예. 이렇게까지 그 친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에 와가지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고 측근이 아니다. 이런 말 자체부터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이제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주말에 서울에서 대규모 지금 집회를 국민보고대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규탄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빠르면 이번 주말에 이재명 대표가 2차 소환에 좀 응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일단 안호영 의원 얘기를 좀 듣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를 해서 이 국민 보고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 무능에 대한 보고와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를 하고 이상민 그 장관에 대한 탄핵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결정하기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국민 보고대회는 그러니까 토요일 날 4시 숭례문에서 숭례문 인근에서 4시에 진행합니다. 왜 서초동으로 안 하고 숭례문으로? 그래도 국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거기 집회 신고도 해야 되고 단계적으로 거쳐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근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단 지도부가 대거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원들한테도 공지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아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굉장히 못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많아서 추산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많은 인파들이 모이지 않을까 하고는 한 수십만 생각합니다. 명 정도 예상합니까? 이 추운 엄동설안에? 많이 춥기는 한데요. 수십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알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와주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이걸 저기 우리 김수 총장님께 들어보고 제가 바로 보겠습니다. 김수 총장님,
이게 이제 조율 중이긴 합니다만은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지금 2월 4일 날 이재명 대표가 다시 검찰에 나가는 거잖아요. 서초동으로. 그 수사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 숭례문에서는 뭐 많게는 뭐 수십만 명이 될 수 있겠죠. 수만 명 이상의 민주당 당원과 일반 지지자들이 모여서 검찰 규탄 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국민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검찰에 나가고 장애 집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시차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두 날짜를 한 주 더 늦출 수도 있고요. 동일 시간에 그러니까 2월 4일 날 안 나가고 장애 예. 집회 저기만 나가시고 국민 보호대회를 하고 예.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주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동시에 일어나진 않을 수 있다. 동시에 예.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일단 뭐 정당이 야당이 예. 특히나 어쨌든 그 원내가 아니라 장외로 나가는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투쟁성을 높여서 예. 어떤 전국을 이제 돌파해야 될 때 이렇게 했는데요. 과거에는 원내 일정을 모두 다 거부하고 예. 나가는 게 이제 야당이었지만 이제는 뭐 원내 일정대로 진행하면서 장애하는 거고 이 부분은 또 지금 이태원 참사도 연결돼 있고요. 예. 그리고 추모도 연결돼 있고 이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 시점에서는 장애를 해서 국민 여론을 한번 상기시키고 재점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압박용으로 비춰질 경우에 부정적인 역풍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거죠. 일반 중도층으로부터 올 수 있는 역풍. 제가 봤을 때 뭐 그 모든 것을 그 계산하면 실제로 이제 가감한 실천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검찰의 어떤 이런 그 가혹하고 예. 일방적인 뭐 수사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이제 잡으면 나머지 부분은 좀 부차적으로 돌리는 거죠. 역풍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예. 이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짧고 듣고 이제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철음회를 만날 때 저는 예상을 했어요. 이게 검찰 검수완박을 무엇보다 주장했던 팀들을 만나서 이야기했던 대목, 정면 돌파로 간다. 예. 검찰과 붙는다. 그리고 나가면서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장혜투자님이 예정돼 있던 거예요. 제가 예. 보기에는. 그래서 다 좋은데 예정돼 있었던 예, 언제 뭐, 기획하셨어요? 그 기획사 있겠죠. 이게 분노를 그래서 숭례문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연설을 하고 서초로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자도 전략적으로 판단하겠죠. 예. 일주일 뒤에 나갈지 4일날 본인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나와서 한 번 더 강렬한 인상을 주고자 할 거예요. 하는데 이 대목이 어떻게 비춰질까? 말씀하셨던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 검찰이 그렇다 치자 굉장히 철저하게 가혹하게 수사를 한다고 치더라도 이게 야당이 그러면 지금 말하는 대로 100% 아니면 조작 수사하는 데에서는 의문을 갖고 있을 테고 민주당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완전히 발목이 빠지는 옛날에 조국 무슨 발목 빠지듯이 제가 보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장애투쟁을 하고 또다시 체포영장이 오고 부결시키고 또 계속 장애투쟁할 건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 여기에서 못 빠져나온다. 민주당 자체도. 제2의 조국의 늪이다. 조국의 늪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늪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정말 이제 정치권 또 검찰까지 좀 여기에 엮여서 극한의 대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